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앙선관위 창립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처벌받은 사례가 없죠. 중앙선관위 있는 헌법 106조에 있어서 우리 하고 있어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고, 공정성에서 있지만은 중요한 선관위 직원들이나 공무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투표를 진행하라고, 공정하게 진행하라고 직무를 받은 사람이지 그냥 업무 직무를 가지고 이행하는 사람이지 저 사람들이 판단할 권리가 없어요. 판단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책임도 없어요. 자, 그런 부분들 너무 명확하게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권리자인 또 참관자가 가서 얘기해서 정확하게 그 다음에 검증할 수 있게 얘기해달라고 하고 중지시키면 그 사람 다 중지해야 돼요. 제 말이 좀 그 사람 잘 안 먹힌다 하실 수 있으니까 팻말을 들고 법에 적힌 거 아까 나왔던 팻말을 들고 가서 딱 보여주세요. 말할 필요 없어요. 저 권리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 이리 오세요. 당신 책임자죠? 이 사람이 지금 공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정확하지 않게 하고 있어요. 이 사람 바꿔주세요. 눈 툭툭 쳐다보고 있는 공무원 있다고 해서 저한테 다 필요 없어요. 당신은 참관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지 거기에 대해서 따질 사람이 아니에요. 하기 싫어요? 이 책임자 사무국장 오세요. 이 사람 교체해 주세요. 그럼 그 사람 가야 돼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딱 펜만 들고 얘기하면 돼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아까 투표 진행하는 거 보셨는데 이 투표가 진행될 때에 실제로 투표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상관인도 많이 오셨다고요.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경험을 가지고 계셔야지 그 다음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긴 하고요. 실제로 투표장에서 하고 개표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의 합리적인 절차들이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730 재보궐선거 과정을 본 투표장에서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보시면은 여기 계신 분이 투표 관리관이라는 건데요. 투표 관리관이라는 분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마지막 투표자예요. 선거일동 제5투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표 마감 선언했습니다. 선언했어요. 33초에 투표 마감 선언했습니다. 33초에 이 시간을 잘 맞추고요. 그럼 여기 있는 분들께 투표를 발표했기 때문에 전혀 투표 좀 하고 나서 투표 수를 저희가 이야기합니다. 투표 수를 얘기하는 것인데 투표록에다가 투표 수를 작업 진행하고 수학에서는 대표 관련된 숫자 나오죠? 아니다, 마음 잡았어요. 이게 4천. 공인하도 참가를 하고 그다음에 플라스틱 받고 그다음에 여기 공인 테이프를 사용합니다. 공인 테이프 나오는데요. 공인 테이프에 이름 씁니다. 근데 이름 쓰는데 개표장에서 그걸 확인할 수 있을까요? 공인인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인감증명서하고 굉장히 같이 가는 것처럼 서명을 하면 서명에 대한 것에 대한 제도권이 원본에 대한 검증 가능한 것을 그냥 알고야지 이 서명이 맞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안 들려요. 목소리가 안 돼요. 말씀하시는 목소리가 안 돼요. 사회자분 목소리가 안 들려요. 예, 알겠습니다. 이 서명은 공인인지를 가지고 서명하는데 그 현장에서는 그것에 본인이 한 것에 대한 개조본이 없어요. 그냥 막 들어와 있어요. 서명한 것만. 그래서
어제 내가 오늘 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조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주민등록증 가져가지고 그거는 등록할 때에 정부에다 등록해놓은 것이 나다라고 하는 것에서 기부하라고 가져가는 건데 이 동의지에 서명하는 거 그거 없어요. 여기 보면 이 투표록에다가 숫자를 써가지고 투표지 써가지고 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시간 빨리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동의사하면 줄이셔도 될 것 같아요. 소리 줄이셔도 될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선거 인명도가 종료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선거 인명도 종료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순번이 적히지 않아요. 순번이 적히지 않아요. 순번이 적히지 않기 때문에 앞에서 투표지가 1년 번호가 적혀 있다 하더라도 투표지 안에가 1년 번호가 적혀 있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선거 인명도상에 순번이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비밀 투표가 100% 부담됩니다. 수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어떤 분이 인터넷상에 막 올리셔가지고 이거 그 1년 투표지에다 1년 번호 쓰면 비밀 투표가 침해된다 그런 얘기 하시는데 그건 다 틀린 거예요. 거의 무기한이 그 한 대를 때렸던 분이에요. 뭐든지 비밀 공개가 되려면은 대조할 것하고 현재 것하고 비교해야지 되는데 선거 인명도상의가 분명하게 몇 번째 투표했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투표지가 몇 번째다 나간 거라는 것이 드러나도 그거는 대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직접 그 투표지 넣었다는 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확률적으로 얘기하면 선거 투표자 수분의 1이에요. 수학적으로 명확하죠. 투표제가 1년 번호가 있어도 비밀번호는 100% 부담됩니다. 수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부분이 틀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본인 해가지고 갔는데 보시면은 이제 투표지가 투표함이 들고 나갑니다. 자, 이게 힘들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못 당해가지고 그 천으로 성대를 만들어서 내보냈습니다. 엉터리죠.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차에다 싣습니다. 차에다 싣고 이제 특감이 보이죠? 이제 차에다 싣고 그 다음에 이제 닫고요. 그 앞에 이제 여기 창반이 이제 같이 동승해서 가죠.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지금 이건 18대 사항일상 청소하면서 선관위가 이 투표록 보셨잖아요. 방금전에 그 투표록 상에가 원래는 법상으로도 그렇고 참관인이 동승하는지 누가 동승할 건지 동승하지 않을 것인지를 다 구분해가지고 명시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4.13 총선에서는 투표록에다가 그 동승자 항목을 아예 빼버렸어요.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동승자 항목을 선관위가 빼버렸어요. 아예. 투표록에가 그 동승자 쓸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엄청나죠? 그런데 하나 더 봅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게 시간이 12분 44초 지났습니다. 첫 탄자까지. 자, 투표 마감 선언하고 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정상적인 투표 마감 처리가 되고 나서 봉인하고 나서 타는 데까지 10분 넘게 걸렸어요. 그래서 투표 참관에 가신 분들은 항상 거기 가서 얼마나 마감하고부터 할 때까지 몇 시간이 걸려요. 몇 분이 걸렸는지 확인하셔가지고 시민의 눈으로 올려주세요. 정보들. 그러니까 이제 왜 이 문제를 따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한 거고요. 시민의 눈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대표사항도 찍어 올리시고 대표적인 인증정보 찍어 올리시면 저희가 선관위한테 그 찍는 것에 대해서 다 그 승인 다 받아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올리시면 저희가 센터에서 중앙선관위가 공개하는 실시간
실시간 그 기부 정보가 있어요. 그거하고 비교 대조를 해가지고 공표되지 않았는데 방송 나간 것들 다 실시간 체크할 거예요. 이제는 이번 4.14 총선에서 우리가 다 체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의혹이 있는 거라든가 이런 문제 생기면 바로바로 정보방송 때려버릴 거예요. 한마디가 잘못했다는 것도 정보방송 때릴 거예요. 우리 투명선거 시민참여단 수단하고 시민들은 선관위 권력을 넘어서서 전국적으로 국민들하고 함께 할 겁니다. 자, 이건 보셨었죠? 자, 공직선거법 176조에가 참관인 사망해가 있습니다. 참관인이 동승을 하지 않으면, 참관인이 동승할 거 명시하고 동승하지 않으면 그걸 특별하게 명시하라고 써 있습니다. 법에 써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4.14 총선에서 선관위가 이거를 여부를 확인하고 스스로 하는 회의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투표에서. 얘기했었는데 선관위가 어떤 불법학원인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 이제 그거를 처음에 투표 마감하고 나서 투표장 떠날 때까지 10분 전인 거 확인하셨죠. 그 다음에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여기까지 출발해서 이동합니다. 이동 시간이 걸리겠죠. 그 다음에 개표장에서 투표장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표정리하고 기계 우리가 시작하고 그다음 끝나고 공표하면 이제 바꾸고 나가겠죠. 이게 정상적이죠. 근데 18대 대선에서 어땠냐? 투표함이 6시 10분에 접수가 됐어요. 그런데 개표가 6시 25분에 끝났고 출발하려면 35분에 끝나야 돼요. 그럼 이때 들어온, 그 다음 이동해야 되니까 이때 6시 10분에 접수된 투표함은 여기서 출발한 걸까요? 어디서 온 걸까요? 그리고 공표를 19시 36분, 7시 36분 했는데 방송이 32분에 나갔습니다. 자, 이거가 그냥 숫자가 아니고요. 선관위 공개한 자료, 투표한 접수한, 투표소 접수한 시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성남시 수정 반대 선동 제3투표구입니다. 반대 선동 제3투표구인데 6시 10분에 접수됐다고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동 시간 확인하면 10분 걸려요. 그런데 투표장에서 작성한 여기 보면은 근무 시간 보면은 25분에까지 근무했대요. 이걸 써야지 투표록이 아까 보신 것처럼 봉투에 들어가가지고 나가는 거잖아요. 이걸 개표장에 쓸 수 없잖아요. 그런데 6시 25분까지 이걸 써가지고 내보냈어요. 개표 상황 보면은 6시 38분에 개표 시작했대요. 그런데 19시 36분에, 분명히 거의 19시 36분에 여기 보시면은 2093표, 2098표가 공표가 됐어요, 분명히. 그런데 공표를 36분에 했어요. 그런데 방송 나온 거 보니 32분에 방송 나갔습니다. 여기서 2093표 나와서 2098표 나오고. 이게 현실이에요. 그렇다면은 이때 투표장에서 출발도 안 한 투표함이 접수된 이때 이 투표함은 하늘에서 툭 떨어진 걸까요? 금도끼 은도끼 하듯이 투표함이 나타날까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선관위 위원장보다 공표가 빠르면 어떻게 데이터가 같을까요? 아까 2098분 같았죠? 어떻게 같을까요? 기계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방송 먼저 공표해요. 어떻게 이게 진행되면 순차가 안 돼요? 인류보다 방송이 먼저 나가요. 어떻게 데이터가 만들어졌을까요? 근데 같을까요? 우리가 저는 물리학 전공인데 가장 첫 번째 문제 시간의 흐름 과거로 갈 수 없고 물리적인 필연성, 인관성이 깨지면은 그거는 인정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 법에다가 얘기해도 그걸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개표 상황표 문제, 기계 돌리는 거 문제뿐만 아니라 이미 이런 상황으로 이 투표함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이게 18대 예산에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그 자료를 전부 다 선관위 공개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 권위를 가지고 공개한 거예요. 그래서 전국을 봤어요. 그랬더니 전국 총계를 제가 반했습니다. 14,000개 하고 수강하고 그 다음에 28만 개 방송 데이터 그리고 7만 장의 투표로 그리고 지금 최대한 7,000개 이상 되면 임수인계서 전부 다 받았고 그 다음 접수부 문서까지 받아서 비교했더니 대표적인 방송 대거가 44개나 있었어요. 그리고 분류 중에 기계 돌아가고 있는데 방송이 나가요. 그거가 41개. 공표 전에 방송하는 거 96개. 합쳐서 1,000개가 넘는 7%가 넘어요. 박근혜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하고의 득표차가 3%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리적 인건성이 빼진 부정투표와 부정개표가 명백한 것이 7%가 넘어요. 이거 확정적인 거예요. 선관위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그 1분 안에 공표하자마자 방송되니까 10%가 돼요. 합쳐서 20%의 개표 정도가 물리적 인과성 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그걸 다시 봤어요. 18대 예선에서 막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박근혜 후보가 80% 나가고 60%좀 내려왔지 않습니까? 50%가 내려왔는데 첫 번째 방송 나갔어요. 첫 번째 방송 나간 게 안동시 강남제일축구입니다. 이게 어떤가 봤더니 6시 반에 투표가 마감됐는데 접수가 벌써 10분에 접수가 됐어요. 그러면 이 투표함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첫 개표 방송부터 물적인 인과성이 깨졌습니다. 부정한 거죠. 명백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봤습니다. 상황도 보고 6시 38분에 지금 방송 공표했잖아요. 38분에 공표했어요. 출발 안 해도 공표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방송 나가고 봤더니 48분에 방송 나갔어요. 김남동 제일 보시면 238초, 238초, 238초에 나왔습니다. 트럭 봤어요. 여기에가 안동시 30분에서 30분까지 이거 써가지고 투표하면 같이 가는 거거든요. 이거 써가지고 투표하면 같이 가는 건데 여기 써있는데 30분에 내가 투표 안 쓸만도 않는데 벌써 개표해가지고 방송까지 나가거든요. 그래서 임기수님께서 강남동 제일 접수로 나오죠. 기계에서 10분에 접수됐어요. 시간 걸리는데 5분 걸린다고 합니다. 사회생 통선에서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거는 18대 예선에서 제가 지금 선거 요청해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국가하면서 사회생 총선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전자개표기 좀 얘기해봐야 돼요. 정말 빠른가? 보면은 이제 전자개표 돌아갈 때 여기에 한 명이 모니터 보고 있고요. 2명이 포켓 변경하고 이쪽에 뒤에 3명에서 4명 있고 순간 직접에 7명 있어요. 합치면 11명입니다. 11명. 자, 기계가 분당 300장씩 분류한다 그러면은 여기 4명이 3,000장 하는데 10분이 딱 걸려요. 그런데 이 3,000장을 가지고 오면은 이걸 가지고 다시 다 봐야 됩니다. 7명이. 그렇죠. 그래서 합치면은 3,000장 보면은 일본 평균 30장씩 본다고 하면 15분, 합치면 25분입니다. 왜 30장일까? 앞에서는 개수기가 200장부터 시작한다, 100장까지 간다고 하는데 왜 30장이냐? 여러분, 윤곽공학이라는 거 하면 들어보셨죠? 영화는 왜 1분에 30프레임씩 지나가요? 사람이 인간공학적으로 했더니 1분에 30조 이상, 30장 이상이 넘어가면 구분을 못한다. 과학적인 증명이 됐기 때문에 영화가 1분 30장
그런데 아까 말씀 개수기가 1분에 100장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이 개수기가 하는 게 아니고 앉아있는 그 사무원이 그거를 보고 있는데 보고 있는 동안에 그거가 홈토 무효표가 있는지 그걸 판단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적인가요? 100% 그 사람은 그거 기기가 넘어가는 동안에는 정확하게 홈토 무효표를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 참관인은 주인이 참관인이거든요. 중지시키세요. 나는 1분에 30장 이상씩 정확하게 볼 수 없으니까 기계 치우세요. 이거는 이 기계는 100장 이하, 1분에 100장 이하로는 보지 못하는 기계잖아요. 내가 정확하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치우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1분에 30장씩 보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주인은 누구냐? 법에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참관인이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참관인의 직무예요. 여기 있는 사무원들은 그 일이 진행되도록 하는 직무를 진행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 사람이 이의 제기할 수 없어요. 판단 기준으로 결정을 누가 하냐? 동의를 누가 하냐? 참관인이 하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얘기하고요. 지금 보면은, 그런데 분당 30장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11명이 모두 수작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3천자 하나는 두 분밖에 안 되나요? 누가, 어떤 게 더 빠릅니까? 자, 1분에 3장이면 2초에 한 장씩 있지 않습니까? 똑딱, 똑딱. 딱 보고 똑딱, 똑딱. 똑딱, 똑딱. 아이, 너무 빨라요. 그러면은, 그럼 4초에 합시다.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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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딱 하는 동안에 딱 나오는 거예요. 충분하죠? 그럼 15장씩 해요. 15장씩, 1분에 15장씩 봐도 18분이에요. 누가 더 빠릅니까? 네. 기계는 절대 빠를 수가 없어요. 손이 더 빨라요. 그렇죠? 명확한 과학적인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봤던 거, 개수기 있잖아요. 그 개수기 치우라고 하세요. 사람이 참관인이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집계를 해라. 이거는 기능 자체가 검증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치우시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안 치우겠다 그러면 거기 사무장 부르세요. 그래서 이거 왜 있어요? 공무원은 법에 정한 임무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 이거 넣는 거가 법에 정한 임무에 당신의 임무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왜 이거 합니까? 안 치우려고 해요. 그러면 그 윗사람 불러가요. 불러와서 당신은 지금 법에 정하지 않은 임무를 이 사람이 주었습니다. 당신은 직권 남용하는 겁니다. 직권 남용하면 3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경찰 부르세요. 보자에서 직권 남용하고 있습니다. 내보내면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거 기계 쓰라고해서 쫓겨나갔어요. 이게 기계 치우겠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자, 이거 봅니다. 이제 우리는 아까 기계가 걸리면은 기계 정확하다고 했는데 그 기계의 정확한 거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따져볼 만합니다. 자, 정몽준 후보, 수서지방선거 정몽준 후보의 표의가 박원순 표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오동작으로 가능한가 생각해 봅시다. 먼저 여기 들어가려면, 여기 정몽준으로 들어가려면 여기에가 한 해가 표식이 있어야지 들어가잖아요.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가 여기에 다른 오점들이 있어야,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미분류 조건 되는가라고 봤을 때 없으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표시도 없는데 넣었어요. 기계, 무식한 기계잖아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건데, 이게 기계가 시키는 일이에요. 그런데 시키는 일인데 자기가 원래 시키는 방식대로 했는데 여기 절대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갔어요.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인정 조작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이런 표가 나오면 일단 개통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무조건 찍으시고 이런 상황이 생기면 사진을 딱 봐서 부르세요. 딱 불러서 이거는 기계가 노동작이 아니라 인위적인 조작인 겁니다. 조작된 거 이거 기계 치우시고요. 조작된 기계 치우시고요. 새로 폰으로 개표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심사시대 다 옮겨서 속장 다 옮겨서 스크린 다 옮겨서 새로 선언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다시 돌리겠다.
죄송하지만 이런 기계는 인증 조작된 거기 때문에 다시 돌릴 수 없습니다. 네, 치우시고 손으로 개수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정확하고 검증 가능한 것이 저희 일입니다. 정확하지도 않고요. 조작이 특정적으로 나온 겁니다. 이 기계 치우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화낼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미분류에 대한 겁니다. 투표 선관위에서 정하고 공개 많이 했죠. 정확하게 분류하는 그 기준이 있어요. 미분류 나가는 거. 여기 정확하게 선에 닿지도 않고 5점도 없이 정확하게 보이는데 미분류 나갔어요. 자, 분류 공급과 기계도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표 작성이 있는가 정확한가 있습니다. 근데 미분류 다른 데 문제가 있냐?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미분류가 있어.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기계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이 절차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절차들을 사람이 수작으로 하는 것을 기계한테 대신 시킨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기계가 이러고 있어요. 그걸 믿을 수 있습니까? 이거 조작이 명백한가요? 그럼 이 기계 치우세요.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화낼 필요 없어요. 기계 치우세요. 안 치우겠다면 불러요. 이 사람이 안 친다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일하는 것이고 저는 시키는 사람이니까 제가 이거 손댈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일 시키는 거예요. 돈 받고 일 사람이니까 일 시키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투표지에 대해서 선관위가 어떻게 얘기하거나 투표지 분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정확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도움이 될까요? 먼저 분류를 해둔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철저한 보안 속에 관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허락된 사람이 아니라면 시작조차 할 수 없으며 누군가 미리 사용을 했다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충분한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 또한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아 외부의 조작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분류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고 기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하고 빠르고 확실하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도입한 이후 사람들에게 더 빠른 시간 안에 결과를 전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결정을 내리진 않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손으로 확인하는 것이 이게 선관위로 하는 도움이 때문입니다. 아까 표가 분류에 분류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었는지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도 있었지만 모두 오해했던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생각들로 만들어진 이게 순서입니다. 투표가 진행되는 순서. 이렇게 정확하고 빠른 선관위가 분류 있어요. 장비에 도움해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투표지 분류기입니다. 자, 이게 투표지 분류입니다. 선관위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는지 이 하나의 영상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죠.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더 엄청난 얘기를 해볼까요? 아까 보셨지만 이게 지금 그 QR코드 꽂혀 있는 게 파이썬 청사 생활 개표 사무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개표 사무소 자체가 무험이다, 불법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이 부분이 이제 특별히 기계가 사용하고 법원에서 판결하는 여기는 개표가 아니다라고 정리해 보시고요. 여기는 미분류에 대한 개표라고 해서 개표. 이중에는 분류된 투표지 확인이라고 했습니다. 개표가 있습니다. 개표는 명확하게 확정된 거잖아요. 그런데 확인은 또 뭘까요? 개표가 법적 정당성을 갖는 거잖아요. 확정적인. 근데 확인이 있습니다. 확인. 확인하고 개표하고가 법적 지위 같은가요? 한편
최종적으로 이 확인된 숫자하고 개표된 숫자 합쳐서 합계를 냅니다. 그럼 이 합계된 숫자는 개표의 법적 지위를 갖나요? 그런데 이 법적 지위를 확인된 거하고 개표된 거하고 합쳐진 이 합계의 숫자를 가지고 선관위원회 공표를 합니다. 그러면 이 공표된 개표사항표는 법적 지위를 갖나요? 개표의 숫자로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기계가 출력한 개표상황표는 이미 그 자체에서 법적지위가 개표상황표로 확정될 수 없는, 공표될 수 없는 그냥 종이, 참고용 종이일 뿐입니다. 참고종이가 보조하기 위한 참고용 종이일 뿐입니다. 여기다 개표상황표 도장 찍는 건 절대 막으셔야 돼요. 어떤 개표상표를 만들어야 되냐? 이렇게 손으로 수작업으로 쓴 개표상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관위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수작업 개표상표에 대해서 양식을 몇 장이나 가지고 있냐? 빨리 여기 있는 그 최소한 이 투표부 수 이상으로 개표상표를 할 거야. 먼저 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계가 출력하는 거 버리고 여기에서 집계부에서 손으로 쓴 확정적으로 손으로 쓴 개표상표. 그럼 개표를 어떻게 되냐? 이렇게 개표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가려면 기계로 분류한 것들을 다 손으로 분류해야만이 정확하게 검증 가능하게 개표된 거라고 얘기할 수 있고 개표 상황표의 법적 지위를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성된 개표 상황표만 선관위원장이 도장을 찍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선관위 직원들이 우리 개표 매뉴얼가 이런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거 개표 상황표도 없고 이런 거 얘기 짓거리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다 정의된 거니까 가져오라고 하면 다 가져올 거예요. 이미 있어요. 이걸 쓸 거냐 이거는 지금 대통령 선거에 사용된 거잖아요. 있는 거요. 이 개표 상표를 쓸 거냐 이걸 수작을 쓸 거냐 그거는 선관위 선택이에요. 선관위 선택이에요. 여기 일반 개표도요. 뭐 거기 제외나 부재자 이거 아니고요. 일반 개표입니다. 일반 개표. 설명은 제1투표 일반 개표예요. 개표 상표 이거 손으로 써야 되는 거야. 절대 이거에서 선관위원장이 공표하게 안 하면 안 돼요. 심사집계 떠날 때 이 수작업 개표 상표가 떠나도록 요구하시고 당신은 이걸 선택할 권한이 없어. 내가 요구하는 거야. 상관이 요구한 거 이걸로 작성해. 그리고 이걸 작성하기 위해서는 기계가 분류한 거 전부 다 손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개표의 법적 지위를 갖는 거예요. 정당한 거예요. 이거는 불법입니다. 여기 도장 찍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선관위원이 방해하지 말고 절차 끝나고 이의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할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어요. 오직 관리 참고 참관인이 투표자 관리 주인인 기표 참관인이 정확하고 중요한 조직의 투표 법에 나왔으니 정확하고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를 검증할 수 있도록 보장돼야 된다. 선관위 위원들은 참관이 보장되는 것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방해할 권한이 없어요. 아예. 이거 그냥 출력하셔가지고 들고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권한 없잖아. 내가 지금 정확한지 확인하고 검증해야 되는 것이니까 당신 보장해야 돼. 빨리 저거 치워. 수장 조사상표 작성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해요. 이들에게 위법에 대한 처벌을 받습니다. 선관위 의원이 이런 해서 숫자 틀리게 만들거나 증가하면은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이 나요. 당신 이거 징역할 거야. 나 지금 현행범으로 경찰 불러가서 할 거니까 어떻게 할 거야? 하시면 돼요. 이들의 임무는 참관을 보장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게 아닙니다. 참관인은 정확한지 확인해. 나 정확해. 못 봤어. 나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다시 해주세요. 천천히 하세요. 평론하세요. 검증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람들이 검증하고 한 번 더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요. 반하지가 끝나고. 당신이 이거 끝나고 법적으로 이의 제기해. 나는 이
당신이 개표장에서 이걸 할 권리가 나한테 있고 이의제기 하려면 당신이 이거 찍어가지고 나중에 이의제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당신은 나를 보장해야 되는 사람이야. 문제 있으면은 끝나고 어쩌고 이의제기해. 내 겁니다, 내 거. 내가 그러면서 얘기해. 당신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 들어가는 쪽으로 얘기해요. 남들 해석하지 마세요. 나는 개표장 어디든지 도와서 찍을 수 있고요. 이의 제기해야 되고요. 정당한 의견을 신청 당신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내가 안 하는 건 뭐냐. 당신이 여기 막 일하시면 투표용지, 투표지 기구 등에 대해서 은리, 손기, 훼손, 탈취 이거 안 한 사람 안 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손은 안 되는데 손 안 되고 말로 이거 해 저거 해 정확해야지 검증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찍소리 못합니다. 이제 멈춰가지 마시고요. 도구와 선언으로 하시고 말하기 싫으면 적게다고 이제서 제시하세요. 불편 안 되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찍소리 못해요. 못하지 않으세요. 선거관리위원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상황에 대해서 개표록에 쓰라고 얘기했어요. 개표록 쓰라고. 아까 직원이 처벌 안 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처벌 안 했냐 했더니 관리부재, 폐만, 방치, 방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걸로 발생하는 투표기나 투표함 훼손에 대해서 처벌할 규정이 없어요. 우리 세월호 당해봤잖아요. 해경들이 안 해. 폐만해. 사람도 죽었잖아요. 선거를 이용들이 안 해. 폐만해. 피해는 우리만 봅니다. 유권자만 봅니다. 절대 그런 것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투표함 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플라스틱 투표함하고 천 투표함은 명백하게 이겁니다. 관리규칙에 보면은 별표 2에 따라서 투표 만드는데 기본이 철저 아니면 이제 다 가지고 있어 선관위에. 그럼 어떤 경우에 이거 말고 다른 거 쓸 수 있냐 보면 동시 선거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선거를 대상으로 한 개의 투표함을 사용한다. 이 경우에는 중앙위원회 마음이 정한다. 동시 선거가 뭐냐? 전제잖아요. 뭐냐면은 교육감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 그러면 교육감은 범위가 그 지역 전체예요. 서울시 교육감, 국회의원은 구, 갑. 그러니까 범위가 달라요. 그런데 거기에 그런 대상으로만 하는 건데 국회의원 선거 총선이 사실 총선이 동선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이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이거 써야 되는 거예요. 선관위가 명백하게 위반했죠. 고의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투표용지 인쇄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선관위 규칙 위반했어요. 뭐가 있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첫째가 뭐냐? 관리규칙 33조에 정당 추천 위원이 투표용지 인쇄 납품 송부 과정에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친구도 달고 상황에 대해서 사항을 기재해야 돼요. 관리국에. 이거 했습니까? 이거를 했다면은 정당에서 이거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뒷붙이고 있을 상황이 있어요? 안 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현재 규칙 위반하고 입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홀로그램 얘기하고 있죠. 홀로그램은 불법이에요. 아예. 공지선 관리규칙 92조 2에 보면은 투표하면은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가이드와 전체적 조건을 할 수 있다. 이걸 언제는 15년, 20년, 24년, 4개월 전에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전제적 보장치 NFC 더 떼버리고 방학때 보여준 홀로그램이 있어요. 자기들이 4개월 전에 만들어놓고 이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NFC 떼버렸습니다. 떼들 이걸까요? 투표 투표 참관인들이 딱 보면 투표 개시 시작하기 전에 투표 관리관한테 자 이거 홀로그램 불법입니다. 떼주세요. 홀로그램 떼주세요. 불법 부착물이에요. 불법 부착물. 불법 부착물 떼주세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 떼라고 하세요. 뭐라고 하자면 법적 근거 이거 있어. 당신이 이걸 붙일 근거를 가져와라. 공무원은 임무에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거 하지 않으면 그거 이외에는 하면 안 돼. 없는데 왜 해? 떼. 그래서 내가 붙이겠다. 그러면 무조건 불러주세요.
당신은 법에 없는 임무가 보여지지 않는 일을 아래 사람 지켜. 당신 직권남용이야. 이렇게 했어요. 때. 불법입니다. 프로그램. 때라고 하세요. 거기에 그 사람 선관위는 개표를 진행하는 사람에 따라 거기다 자기들이 임의로 갖다 놓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투표하고 개표가 진행되는 참관에서는 참관의 권리가 있고 변경 조항의 불법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불법을 거기서 떼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안 한다면은 바로 경찰 부르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투표관리 매뉴얼 투표록에 참관인 동승자 쓰라고 했죠. 근데 그거 매뉴얼 자체가 없어요. 아예 한국 자체 이것도 일본입니다. 매뉴얼을 이번 불법으로 만들고 있어요. 열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전투표지, 사전투표 우리 지금 엄청난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하고 싶다. 본투표 날 투표하면요, 내가 투표한 투표지는 사전투표 참관인이 참관하고 그 다음에 쉬지 않고 개표 참관 참관해서 참관이 안 되는 국가는 없어요. 시간과 물리적으로. 그런데 사전투표지에 투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투표 보관소까지는 참관인이 됩니다. 그런데 개표적으로 인당하기 전까지 4, 5일 동안 참관인이 없어요. 자, 사전투표한 투표지는 차별을 받고 있어요. 우리는 뭐 평소는 투표권은 평등하잖아요. 그런데 투표지가 내 투표권이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명백해요. 차별을 받고 있어요. 사전투표 해야 되겠습니까? 이 안에 무슨 일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선관위는 안전을 지킨다 이런 거 말 많이 하겠죠. 다 필요 없어. 왜 차별해? 넌 평등 선거권을 위반하고 있는 거야. 사전투표의 방식의 사전투표 보관소에서 참관이 영시 운영하는 너의 방식으로 절차로 하는 거지만 차별을 지고 있어. 넌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사전투표, 이런 차별받는 사전투표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참관할 수 있냐? 근데 저희가 그 팝파이스에 보였지만 이거 우리 사전투표함에 대해서 시계 넣고 참여하겠다, 보겠다라고 했는데 선관위 거부했잖아요. 선관위가 이러한 차별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불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전투표 보관소에 법적으로 공직선거법 116조에 보시면은 제 상황에 보면은 옮겨간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은 구시군 선관위로 도착하면 임기가 되면 구시군 선관위원회 정당 추천에 참여하에 공안 봉의 상태를 확인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당 추천위원이 보관된 상태에서 정당 추천위원이 여기 상태에서 공안 봉의 상태가 제대로 되는지 계속 볼 수 있어요. 법적으로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으면 정당 추천위원 받으면 돼요. 법적으로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97조에 보면은 공수했을 때 대해서 만일에 공수를 1인으로 하는데 공문이 싹까지 안 오면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참관이라고 권한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선관위가 공수에 대해서 자기들이 임의적 판단하고 부여하고 있어요. 이거 동속 안 하면은 당신 유권자 책임이야, 참관이 책임이야라고 책임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반드시 동속해야 돼요. 그만해요. 자, 마지막 마무리. 자,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전투표 나는 본투표나 투표 못해. 사전투표 해야 돼. 그날 해야 돼. 어떻게 할 거냐?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옆 동네 가세요. 아직 가가지고 가서 투표한다면 인용 확인한다면 단일 투표하세요라고 해요. 단일 투표를 하면 투표 용지가 사전 투표함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처음 투표함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당 투표함에서 우편 행량을 해가지고 개표장으로 이동합니다.
기존의 투표지하고 똑같아요. 간의 투표를 하면은 회송용 봉투에다가 그 주소지 딱 찍어가지고 붙인 다음에 봉투를 가지고 투표함에 넣습니다. 그럼 나중에 제거해서 와서 가져가는 거예요. 나는 그날 투표해야 돼. 그럼 간의 투표를 하면 어떻게? 바로 옆 동네 가서 바로 옆 동네 이제 강남 각이다. 강남 우리 가서 하시는 거예요. 강남을 있는 이문희의 동사무소 가셔가지고 거기 하시는 거예요. 걸어서 10분도 가량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 나 사전 투표하면 나 공안에서 거기다 내 투표 넣기 싫어. 그러면은 저 옆에 동네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간의 투표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해야 될 일은 우리 불안하죠? 수많은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너 그날 당일날 투표 못하겠어. 그러면은 옆 동네 가서 간의 투표해. 빨리빨리 알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투표를 보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장점이 있냐? 전국 253개의 사전 투표장에서 간의 투표를 하면요. 전국에서 우체국차가 다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내 사전 투표를 하게 했을 때는 처음 투표 하나가 다른 보관소로 가는데 관내 투표를 하게 되면 전국에서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만 부정할 것이냐, 전국을 다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복잡하게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죠. 자, 우리 관내 투표 해야 되겠죠? 열심히 하십시다. 자, 이거 정리를 합시다. 이제 먼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타 지역을 관내 사전 투표라고 알려줍니다. 두 번째, 참관 계속 투표 참관이라고 지킴이하고 같이 통화해서 인수인계 해야 되고요. 보관소 지켜야 되고요. 직원 있으면 따라 들어가고, 없으면 문 앞에 있어야 되고요. 같이 들어갔다 같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있잖아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직원 있으면 따라 들어가고, 없으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도 나올 때 같이 따라 나오고, 그리고 사전 투표한 참관이라고 사전 연령하는 거. 진짜 홀로그램 뗄 거예요. 그 다음 처음 투표하면 떼고 번치는 거라고. 불법이잖아요. 그 다음에 시표 진행 중에 아까 보셨죠? 뒤에서 신분 확인하고 동사무소가 주소인 사람들 체크하고. 자, 참관인은 법에 뭐로 되어 있냐? 공인, 확인, 이동. 이것만 자기 임무예요. 안전하게 이건 자기 임무가 아닙니다. 임무에 없는 일을 홀로그램 CCTV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생겨도 자기들 책임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은 유권자가 지켜야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있으시면